설날, 그 유래는 어디서 온 걸까요? 처음 맞이하는 설다, 낯설다에서 시작되어 낯설은 날이라는 설과 함께요. 한 해가 지나감에 따라 점차 늙어감을 서글퍼한다는 서럽다의 의미인 설다에서 왔다는 설이 있고요. 삼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살이다의 살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종 세습풍속 책에서는요, 신일이라는 의미로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라고 표현하며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가다듬어 새해를 시작하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네요. 낯설지만 연결되는 달, 다시 시작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가야 하는 달. 1월, 여러분의 새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진행을 맡은 이칸도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죠. 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들이 증가하면서 각자의 집에서 머무르거나 해외로 떠나거나 가족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여러분의 설 풍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명절을 보내든 누구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연휴 기간 내내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시작합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본 방송은 전주 시민 여러분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계시는 학습자, 평생학습의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청취자 여러분을 모시고 평생학습에 관한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본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전주 채널에서도 지난 방송의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같이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는 총 3코너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코너는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열심히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학습자 이명희님과 함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고요. 두 번째 알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전주 기전대학교 강인주 교수님과 함께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월간 평생학습으로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월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죠.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 시간인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학습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있을 때 제일 행복한 전북 지역 전래놀이 강사 1호 이명희입니다. 놀이 강사하면서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현장에서 치유해주고 싶어 상담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카톨릭 상담 공부를 겸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래놀이 강사이시면서요. 네. 1호시네요. 네네. 네. 전래놀이 강사 요즘은 주변에서 한 번씩 들려오곤 하는데요. 전래놀이 강사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래놀이 강사란 우리 예전에는 골목에 나가면 언니 오빠들이 하는 것을 보고 놀이를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골목 놀이 문화가 사라진 지금에는 어린 친구나 그리고 놀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스스로 놀 수 있도록 놀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전래놀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문득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구슬치기, 특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하죠. 네,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실뜨기, 말뚝박기 등의 놀이를 하고 지냈는데요.
이런 것도 전래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릴 적 민속놀이를 많이 하셨군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전래놀이 안에는요, 전통놀이와 민속놀이로 구분이 되는데, 자, 전통놀이라는 건 우리 문화로 전해져 내려오는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 속의 놀이, 쌍육, 저포, 그다음에 골패, 승경도 같은 게 있고 전주 문화와 관련 있는 고누놀이, 그리고 혼풀 속의 놀이, 화가투, 양반들이 시조를 내오는 시패놀이 등이 있고요. 네. 전래놀이라는 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들이에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뭐 비석치기, 구슬치기, 고무줄, 뭐 술래잡기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민속놀이라는 건 설날에 했던 놀이들, 윷놀이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 전래놀이 강사라고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가끔 전래놀이 지도사, 네네. 지도자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 네네. 두 개가 같은 걸까요? 그렇죠. 같죠. 아, 네. 그 전래놀이 강사, 네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전래놀이 강사를 하려면 어떤 과정, 양성 과정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공인에는 국가공인과 민간 자격 공인이 있는데 거의 대체로 민간 자격 등록 기관에 등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등록 기관에 저희가 등록을 할 때 각 기관마다 규정이 있는데 저희 단체의 경우 같은 경우는 40시간을 해서 80% 이수를 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네. 실습일지도 써야 하고요. 근데 이제 가끔 하루 8시간 수업하고 자격증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격증 시간 이수하고 나서 자격증을 여러 가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준다면 이제 기본 이수 시간은 같은데 네. 자격증비 10만 원을 주면 네. 전래놀이지도사, 전통놀이지도사, 아하. 문화예술놀이지도사, 뭐 생태놀이지도사 이렇게 네, 네. 한 가지를 하고서 4가지, 5가지를 받는 거죠. 네. 그만큼 전래놀이가 여러 가지 영역과 연계돼서 함께 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양성된 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부르는 곳은 모두 가는데요. 네. 유치원부터 대학 어르신들까지 모두 가능한데 특히 학교, 경로당, 축제 현장, 교도소까지도 가는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은 학교입니다. 특히 전북 지역은요, 우리나라에서 놀이가 제일 많이 활성화된 곳이에요. 네. 저희 전주가 2014년부터 놀이밥 시작으로 해서 놀이밥터, 놀이길, 그리고 현재는 전주다운 배움터나 그리고 전라북도 전북대 재능기부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활동적인 일을 못해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한 6개월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놀지 못해서. 네. 그래서 일이 오히려 많이 활성화된 케이스예요. 네. 뭐 이렇게 놀이가 활성화된 건 전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 덕분이죠. 네. 감사하죠. 네.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만 진행된다. 전래놀이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네, 성인들 대상으로도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당연하죠. 우리 학생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감, 꼭 해야 하는 놀이인 반면에 어르신들에게는요, 추억을 소환하는 일이고 치매 예방에도 참 좋습니다. 자, 성인들은 강사로도 활동하지만 손 자녀들에게 소통하고 싶어서 배우시는 분도 많고요. 네, 저희가 용돈을 주는 것보다 네, 아이들과 놀았을 때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인기가 훨씬 높다는 거. 네, 특히 우리가 성인 과정 수업을 했을 때는요.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데 2시간을 했을 때 네. 배가 아프시다는 분도 있어요. 웃다가요?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1년 웃을 거 다 웃었다고 하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강사 입장으로서 되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그 말씀처럼 여러 프로그램을 활동을 하다 보면 그만큼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많으시겠지만, 네. 네, 그 중에서 한 2개, 3개 정도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일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여보 여보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네. 되게 신기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아이가 여보라고 부르는데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네, 근데 아이한테 말을 했는데 아이가 듣지를 않는데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고 불렀어요. 조용히. 친구야 여보는 누가 불러?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른대요. 그래서 그럼 둘이 어떤 사이야?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이래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 친구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그랬더니 큰 소리로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조건이 있어.
결혼을 해야 돼. 그랬더니 근데 너 결혼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머리를 턱 치면서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네. 아마 상담 공부를 했던 효과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학기 동안 선생님이 학생한테 인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날마다 인사를 했대요. 근데 네. 한 학생이 단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2학기 시작하고 한 3번째 됐는데 인사를 아주 예쁘게 하더래요. 그래서 어쩐 일이야? 네가 인사를 하고 좋아서 그랬더니 선생님 전래놀이 선생님이 인사를 안 하면 놀이를 안 가르쳐요.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 제가 전래놀이 네. 할 때 항상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인사라는 유래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인사라는 말이 사실 정약용의 흠음신서에서 나오거든요. 네. 인사, 사람인 일사 또는 섬길사 그래서 사람이 섬겨야 하는 일.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실제로 어느 한 학교에서 50분에 오전에 40분 놀고 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잘 놀아서 다음 시간 수업을 50분에도 못 끝나는데 큰일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걱정 마세요. 아마 40분 안 돼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버드 논문을 봤는데 오전에 1시간 놀았을 때 16.8%의 집중력이 높아진대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갔는데 선생님 말씀이 50분에 해야 할 수업을 32분 만에 끝났다고 선생님 말씀이 맞았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에피소드 아마 이외에도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네. 이렇게 재밌는 전래놀이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전주에도 자격증 이렇게 하는 기관이 많은데 아무래도 전래놀이 하면 현장 경험이 제일 풍부한 게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또는 전주 FM에 문의 주시면 연결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래놀이 지도사 말고 또 전주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 전주시 평생학습과 인연을 맺는 건 2009년 유쾌한 인문학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인문학만 한 10년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아마 거의 안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해 50+ 인생학교 수업 듣고 커뮤니티 제안으로 전래놀이 지도사와 전통놀이 지도사 과정을 개설하고 현재 지금 아리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50+ 인생학교 서포터즈 낭송 그리고 노래 교실을 듣다가 제가 지금 상담 공부하느라고 네. 많은 활동을 못하고 작년에 인생학교 서포터즈 활동을 했습니다. 그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네. 제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입가에 미소가 가득 번지시는 것만 봐도 얼마나 즐겁게 하고 계실 거라 내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도 이건 정말 잘했다 싶은 프로그램이거나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이유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전래놀이 그러면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 네, 누구나 하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전래놀이를 할 때는 여기에 좀 가치를 좀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토요 프로그램으로 우리 문화와 전래놀이를 같이 접목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해봄재단에서 연 2회 실시하는 28개국 네, 제3세대 교포들에게 우리 놀이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일본에 일본인 금강학교 있어요. 우리나라 학교. 네, 네, 금강학교에 가서 전래놀이 재능 기부도 했고요. 그리고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50+ 인생학교를 이수하고 커뮤니티 제안으로 전래놀이, 전통놀이 자격증 과정 개설해서 전북대 전라제주권 재능 기부를 하면서 네, 일산 킨텍스, 그다음에 인사동 아라스트 센터 가서 네, 한지로 만드는 고누 네. 그렇게 재능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작년에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주다운 배움터에서 전래놀이를 하면서 우리 문화를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네. 사실 작년 자랑해도 되죠. 그럼요. 전주다운 배움터에서 저희가 그 단체 중에서 1등을 먹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전래놀이 강사이시기도 하면서 네네. 우리 문화 전도사이시기도 하네요. 네. 그것을 우리 국내에도 물론이지만
이제 일본까지 네네. 말씀을 이제 주셨고요. 네네. 2025년 평생학습관 기존에 활동했던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025년 올해에 학습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나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노래하는 동아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전에 낭송을 하다 말았는데 그때는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못했는데 다시 좀 낭송도 하고 그래서 좀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책을 좀 읽어주면서 봉사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계획, 네, 소망 꼭 이뤄지시길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시간, 이 코너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아쉽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이명희 님에게 나에게 평생학습이란 어떤 걸까요? 집에 있는 옷장과 같은 존재예요. 아, 옷장에 보면 문을 열었을 때 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내가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멋진 코디 같은 존재. 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었을 때 밖에 나가면 자신감 있고 되게 좋잖아요. 네, 네. 그런 옷장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옷정과 같은 존재 멋지네요. 아, 오늘 평생학습 시대 오실 때는 옷장에서 어떤 코디로 하고 나오셨을까요? 제일 이쁜 옷 입고 네. 왔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자분들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도 말씀 주시면 저희 인사드리면서 함께 나눌게요. 소양의 바람의 노래요. 소양의 바람의 노래. 네. 네, 이명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 이 시간에는 학습자 이명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명희님의 신청곡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듣고 평생학습 전문가이신 전주 기전대학교 강인주 교수님과 함께 알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 오늘 모신 분은요, 전주 기전대학교 강인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께 교수님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기전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이면서 평생교육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강인주입니다. 제 전공은 교육학이고요. 네, 또 세부적으로는 직업교육과 경력개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분야가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대부분의 다른 교수님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가 되었는데요. 이 평생학습을 통해 제 경력이나 진로를 재설계한 하나의 좀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뭐 교수로서 대학의 학생들 당연히 가르치고 있고요. 또 평생교육 원장으로서 지역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의 경력과 활동이 또 뭐 알려져서 이렇게 네. 오늘 좀 초대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학습을 통해 학위를 취득해 교수가 되고요. 다시 평생교육 원장님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학습자들이 교수님을 보면서 많은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도 같거든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주변에 좀 조언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적 사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야 너는 선생 스타일이야. 네, 너 선생님 했으면 참 잘했겠다. 이런 네. 평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덕담 수준으로 받아 넘겼는데 그런 일이 좀 잦아지다 보니까 내가 그런가? 네, 라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선생님의 말투라든지 행동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실제로 뵙기는 처음인데요. 네, 주위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딱 느낌이 뭔가 반듯하시고, 네, 선생님이실 것만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좋은 평가인지 나쁜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교대나 사범대를 진학해서 다시 선생님을 하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었고요. 대학원을 가서 대학 교수가 되자. 네, 교수도 선생님이니까 네, 그런 목표를 세우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직업이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자기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인데 그 본인이 본인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타인이 객관적으로 나를 좀 모습을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이나 가르침을 좀 개방적으로 수용해서 네,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해 보면 직업이나 진로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는 좀 더 주변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 이제 시작인데요. 기대됩니다.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학습자와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고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교수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 주제는 네. 이제 대학을 활용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인데요. 네, 제가 이 주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작년 10월경 이제 모 대학에서 평생 직업교육과 전문대학의 역할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 자료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어떤 트렌드, 네. 정책 트렌드를 좀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5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특정 키워드들이 좀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좀 추출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네. 이 그림 자주 보시죠? 예, 네. 지금 예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네. 아마 화면으로 잡혀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은 당연히 평생학습 분야니까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자체, 국가, 대학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평생교육 국가 정책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나 대학, 국가 이 세 개의 주체가 굉장히 강조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개 주체 각자의 역할도 강조되지만 최근에는 이 주체들의 그 연계라든지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지자체하고 대학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연계를 잘하기 위해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라이즈라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워드 클라우드 직접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좀 더 흥미가 이제 생기는데요. 보통 특정 단어의 빈도나 중요도, 인기도 등을 글자 크기로 저희가 나타낸 것들을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평생학습의 정책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게 뒤에 이어질 방금 예고해 주신 그 내용에 더 관심이 생깁니다. 국가, 지자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느끼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 세상이 하루하루 변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은 AI 시대로 뭐 챗GPT 그렇죠. 써야 되고 또 뭐 써야 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한번 배우면 장시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네. 그게 우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라든지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인구 문제죠. 네. 예,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 보니까 학령기 학교는 학생이 없다고 난리고요. 지자체는 지역에 정주할 네. 주민이 없다고 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그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산업이나 직업 분야의 변화가 평생교육 분야에서 목표라든지 정책 수단이라든지 각 주체들의 역할 변화로 결국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주체 국가에서는 학령기 대학 교육에 기존에 학생이 많았을 때는 학령기로 교육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이 없죠. 네. 성인학습자 위주로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인학습자들의 그 직업적인 수요 때문에 이 기술 변화 때문에 계속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학을 활용해서 평생학습 체계로 전환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지자체는 마찬가지로 지역 정주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추어서 직업 교육을 해서 그분들을 지역에 정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화 산업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한 혜택을 지역 주민한테 줘야 된다는 숙명적인 어떤 임무가 있고요. 네. 대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없습니다. 학령기 학생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학생만 잘 모집해서 잘 교육하면 돼. 이런 어떤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없다 보니까 성인학습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성인학습자하고 학령기 학생의 니즈는 다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도 성인학습자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학이 이제 학습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고요.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네.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인구수 감소가 이러한 변화에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모집 수보다 올해 이제 고등학교를 신청하는
수가 좀 더 네, 적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대학만으로 지자체만으로는 따로 걸을 수는 없고 연계해야 한다라는 말씀 같기도 한데요.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가 중요한 이유 좀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금 전 질문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긴 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제 대학이 평생교육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네. 아까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자체도 뭐 특별히 기초교육 외에는 특별히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도에 국가적으로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생교육 붐이 일어났죠. 대학은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었고요. 지자체도 평생학습관 네. 또는 평생교육 시설을 그때부터 막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한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각 주체 역할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서로 간의 연계는 좀 없었죠. 각자 플레이를 한 네. 거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아까 그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작동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년기 인구 학생 감소, 그 다음에 지자체는 인구 감소 이런 공통의 고민이 있어요. 이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민이 있는 서로 간의 처지를 서로 간에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야 우리 좀 협력해서 잘해보자. 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가장 잘할 수 있죠. 네.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또 대학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인적, 물적 인프라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다 보니 또 전문적인 컨텐츠와 교육과정 제공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강점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 교수들이죠. 네. 전문성을 가진 대학 교수들이 강의한다는 부분이 다른 평생교육기관하고 굉장히 차별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대학은 직업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가 대학에서 졸업하면 직장으로 나가죠, 사회로. 네네. 그래서 스쿨 투 워크 트랜지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뭐 우리말로 풀이하면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환 학습이다, 전환 교육이다 이런 네. 표현을 쓰죠. 그래서 대학은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고요. 지자체는 아까 같이 지역 주민의 어떤 요구를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쓸 수 있는 네. 중요한. 중요한 돈을 쓸 수 있는 네.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하면 대학은 교육 과정하고 강사진을 제공하고 또 지자체는 좀 우리 그 평생교육 수요자를 모아주고 재정을 지원해서 둘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또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 교육 평생학습자들한테 학습비를 그냥 지원을 해줘요. 네. 그러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사회자님이 들으셔도 매력적이죠. 그럼요.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네. 지역마다 또 지역성이나 지역 공동체성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필요한 뭐 학습이나 원하는 그런 교육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에 이미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또 지역의 대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대학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처럼 인구가 저희가 줄어들다 보니까 감소하다 보니까 지역 대학의 소멸이라는 말도 최근에 자주 들려오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교수님 말씀대로 강사진과 강좌가 제공되고요. 지자체가 학습자들을 연계한다면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그대로 실현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한 평생교육의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도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가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네. 예, 작년 기준으로 이제 올해 2025년이니까 3회 계속하게 되면 이제 3년째 하게 되는 건데 네. 2013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2023년에는 제가 재직하고 있는 전주기전대학과
전주 비전대학 요 두 개의 전문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무 위주, 자격 위주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반려견 관리사.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시죠? 그렇죠. 관심 받는 분야죠. 그다음에 이제 허브 식물 재배 및 가공 전문가, 차라든지 뭐 허브 식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들. 네. 그다음에 이제 드론 전문가 이런 것들은 바로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과정을 좀 운영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전주시에서는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또 4년제 대학 두 개가 추가로 참여를 했고요. 네. 그래서 4년제 대학은 좀 교양이나 문화 위주의 강좌를 해서 전문대학하고 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가 전북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 시민대학입니다. 시민대학은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이제 과정인데요. 2023년도에 시범 사업을 1년 했고요. 그때 성과가 좋아서 2024년도에 이제 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군산이나 익산 등 도내 6개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각 지역에 이제 뭐 소규모 캠퍼스, 이제 교육장이죠. 네. 그걸 구축을 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면 지역 학사증, 네. 학사증을 주는데 이건 물론 이제 대학에서 주는 학위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학사증을 이렇게 주고 졸업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작년에 진안군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맺어서 우리 대학 뷰티 디자인과가 참여를 했는데요. 제목이 멋있습니다. 나도 진안 멋쟁이. 그러니까 뷰티 디자인과니까 네. 메이크업이라든지 네. 뭐 스킨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진안은 좀 그래도 좀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교육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과정으로 선정이 돼서 좀 높으신 분들이 네. 수업 참관을 하는 그런 좀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대학과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이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도 지난 멋쟁이 프로그램명만 들어도 거기에 네. 참석하셨던 주민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올해부터 라이즈 사업 앞서도 잠깐 이제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라이즈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라이즈 사업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평생교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교수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라이즈 사업하면 조금 생소하시죠? 네. 라이즈는 좀 영어 약자 RISE를 딴 건데요. 네. 뭐 플레이면 이렇습니다.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우리말로 좀 풀면 네.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뭐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지역 교육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그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좀 받았죠. 사업비를. 근데 그 중앙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일률적이잖아요. 그 지역의 특성을 좀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맞게끔 지역에서 운영이나 예산권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지자체에다가. 그래서 너희 지역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대학과 협업해서 운영을 해라. 네. 물론 라이즈라는 게 평생교육에 국한된 사업은 아니면 대학 전체에 국한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패러다임을 바꾼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이제 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부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뭐 산학협력 같으면 링크 사업, 네. 그 다음에 직업교육 같으면 하이브 사업, 그 다음에 평생교육 사업 같으면 라이프 사업, 라이프라는 이제 우리 인생 이런 네네. 뜻이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중복도 심하고요. 서로 간에 시너지도 안 나는 그런 조금 부정적인 현상들도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 넘겨주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이제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라이즈 사업 계획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제 특별자치도 주관으로 계획을 다 세워놨고요. 네. 큰 네 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우리가 관심 있는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그 평생교육 분야 중에 그 카테고리 중에 또 큰 과제가 세 개가 있는데 좀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 체제 구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이 성인학습자 위주로 이제 재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려면 성인학습자가 학습하기 편하게 어떤 체제를 좀 바꾸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2 커뮤니티 캠퍼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보면 이제 전주, 군산, 익산에 주로 대학이 몰려 있죠. 네. 그 나머지 지자체들은 대학이 없거나 뭐 상당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은 교육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좀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소규모 캠퍼스를 구축해서 네. 좀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자면 지난 나도 멋쟁이가 네. 그런 프로그램이었겠네요. 뭐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것들이고 네네. 뭐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라고 네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이 주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북 시민대학은 이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대학은 좀 참여하는 형태,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 산업 맞춤형 평생 직업 교육 거점 구축. 좀 말이 좀 어렵죠.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각 지역마다 특화 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완주 같으면 뭐 익산이나 완주 같으면 뭐 수소, 뭐 2차 전지 산업, 무주 같으면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문화나 또 관광 산업. 네. 그다음에 장수나 진안 같으면 산림 쪽, 뭐 농업 쪽 이런 쪽인데 그런 쪽하고 연계시켜서 이제 이 산업체 재직자들은 재교육, 그다음에 신중년층은 또 재취업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취업과 그 산업에 연관된 어떤 교육에 좀 특화된 산업이다, 네.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세 번째가 사실 중요합니다. 자기 직업과 관련된 것들이라.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라이즈 사업은 지역 특성과 요구를 좀 잘 반영할 수 있고 어떤 권한이나 재정을 좀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자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라이즈 사업 이제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가 더 커집니다. 요즘은 점점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요. 대학이라는 말이 20대 젊은이들의 학습 공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혹시 학습자들에게 대학을 활용한 평생학습에 대해 조언이나 부탁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제가 지금 네.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요. 네. 또 대학과 연관된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는 대학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은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자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평생 교육을 받을 방법하고 기관은 상당히 다양하죠. 네. 자, 그 중에서 대학을 좀 진학을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을 해보시라고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야, 내가 이 나이에 될까? 겁을 먼저 내실 것 예, 같은데요. 그 다음에 수능 다시 봐야 돼. 네. 돈 많이 들 텐데 시간 네. 많이 걸리고 이런 걱정하시죠. 저부터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게 네. 틀림없이 성인학습자한테는 제약 조건이면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면 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4년제 대학도 있고 전문대도 있는데 좀 전문대학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전문대학 기본적으로 짧죠. 2년 보통 2년 3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좀 실무 위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학위하고 자격증을 한 두세 개 이렇게 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좀 취업이라든지 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성인학습자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학사 체제, 교육 운영 체제가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야간이라든지 주말 강좌, 그다음에 우리가 1, 2학기 보통 하고 있죠. 그런데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을 합해서 4학기 아하, 체제로 네. 유연 학기제, 네, 네. 학기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고 요즘은 이제 시간제로 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상당히 쉽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한 50%가 성인학습자예요. 네. 좀 놀라셨죠? 생각보다 많네요. 놀라셨죠? 뭐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큰 어려움 없이 학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도 된다. 네.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돈 등록금 많지. 근데 지금 국가장학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대학들이 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굉장히 늘려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예, 그 학비가.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어떤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라. 저 역시 늦은 나이에 저 상당히 늦은 나이에 갔습니다. 제 큰딸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네. 같은 학교에 같이 네. 야 학교 가자 손잡고 갔었는데 그건 교수님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닐까요? 글쎄요. 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좀 꾸준히 도전하면 네. 어느 순간에 그 목표에 상당히 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 학생 중에는 환갑이 넘으신 분도 제법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3, 40대에 저 새로운 꿈을 위해서 도전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꼭 자기 꿈 이루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해 안성맞춤인 덕담인 겸 용기를 주시네요. 다행입니다. 그 말씀 주신 대학 연계 평생교육을 관심이 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어디에 어떤 교육이 있는지 알려면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될까요? 네, 대학보다는 대학의 평생교육 홈페이지, 대학에 지나가시려면 이제 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아까 평생학습관이나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런 또 도청 이런 쪽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여하시면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기와 힘을 얻으신 분들이 분명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학이라는 공간이 어느 특정 연령만이 학습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것도 기억에 남고요. 꿈과 학습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꿈을 위해서라면 여러 지원도 있으니 어려워 말고 도전하라는 것에 저도 뭔가 용기가 생깁니다. 여기에 교수님이 또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새해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데 보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빈틈을 메워가며 상생하는 대학, 지자체, 학습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노래 듣고 싶은 노래 해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저 서정적인 노래 좋아하는데 네. 그 자전거 탄 풍경에 네. 나에게는 너에겐 나. 이 노래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의 신청곡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이 부르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으며 전문가가 전하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 오늘은 전주 기전대학교 강인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교수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월간 평생학습입니다. 이달에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여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지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혹시 도자기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자기요? 네.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중에 두 개가 있어요. 아, 도자기하고 가죽공예.
그러면 네. 이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명절쯤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는데요. 국립전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나만의 그릇 만들기 도예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1월 30일 목요일 16시에 강연과 함께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체험인데요. 이것도 진행되고 그 밖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전주박물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꼭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책을 읽자. 네, 혹시 이런 결심하셨나요? 제가 올해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책을 좀 읽자입니다. 네. 작년 재작년에도 계획만 세우고 못했는데 올해는 꼭 네. 네. 2025년 전주시에서는 독서 동아리 길잡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연한 독서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독서 동아리당 최대 3회 정도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수당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규 독서 동아리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분, 그리고 회원들 간의 소통과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분, 독서 지도 자격을 보유하신 분,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집 기간은 1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고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길잡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 궁금하신 사항은 도서관 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소식은요.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 소식인데요. 요즘에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겪는 전주 시민이 많은데요. 그런 전주 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 1회 90분씩 총 4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1월 13일부터 모집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공예, 심리극, 명상, 마크라메, 원예치유 이런 거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덕진보건소 3층 마음치유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 전주시 평생학습관 소식인데요. 일상의 소소한 루틴을 더하는 50+ 커뮤니티 회원 모집이 있습니다. 네, 종류로는 근태크, 발레 스트레칭, 그리고 딱풀 영어 아웃풋, 스칼렛 영어, 폭풍 수다 독서, 영어 말하기, 그리고 맛보면서 배우는 영어, 내 마음의 그림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커뮤니티를 결성해서 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10개월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1월 15일부터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선착순이고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좀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월간 평생학습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지영 작가님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새해의 다짐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실천하고 계시죠? 작심 3일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요. 누군가는 3일마다 다시 다짐하면 언젠가는 이뤄지지 않을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 그러면 실천하고 이뤄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의 의미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어떤 힘겨운 순간이 와도 우리의 삶에 이런 긍정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설 연휴에도 청취자 여러분에게 남겨지는 이야기가 따스하고 정겨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2월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전주 기전대학교 강인주 교수님, 학습자 이명희님, 그리고 온전히 자리를 지키며 이 시간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하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전주시 평생학습관장 전하미, 작가 이지영,
진행의 이칸도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출발 들으며 이 시간 마칠게요. 마음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